해가 지고 있습니다. 거리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해봅니다. 이제 곧 드라마가 시작합니다. 그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인적도 없는 곳에서 잔혹한 범죄가 벌어집니다. 범인의 흔적도 목격자도 없습니다. 수사는 난관에 봉착하고 피해자의 가족은 슬픔과 절망에 휩싸입니다. 그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누군가 말합니다. 비밀은 풀렸어. 범인은 바로 너야. 최초의 살인사건은 옛날 옛적 카인과 아벨 사이에서 일어났다지만 최초의 탐정은 19세기 중반 링컨의 암살 시도를 막은 미국인 앨런 핑커톤이었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가 끝나기 전에 셜록 홈즈가 지구상에 등장했죠. 탐정 서사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19세기 서구에서는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대도시에 인구가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익명성이 나타나게 되죠. 이 인구 밀집과 익명성이 결합하면서 대도시에서는 그 이전의 전통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잔혹한 범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공권력이 도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새로운 영웅으로 탄생하죠. 거기에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지 못할 비밀은 없다는 근대 이성에 대한 자신감이 덧붙여지면서 탐정 소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랑받는 탐정들도 많이 나타났죠. 셜록 홈즈부터 명탐정 코난까지, 형사 콜롬보에서 제시카 존스까지 외국의 명탐정은 많고 많은데 우리나라는 대표하는 명탐정이 없습니다. 이게 과연 탐정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회 환경 때문일까요? 오늘의 탐정 이다일은 우리의 탐정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 대표 탐정이 되기 위해서 이미 저만큼 앞서서 달려나가고 있는 추리의 여왕 유서록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미 옆길로 새버린 조선 명탐정이나 싹수가 노란 강대만의 또 다른 라이벌이 되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KBS 수목 드라마 오늘의 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대에 말뚝을 받고 월급 받고 공제 받고 연금까지 받으면서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이다일 하사는 군 내부 고발을 한 후 강제 퇴역됩니다. 그리고 2년 후 다일은 추리도 의지도 싸움도 모두 만렙인 막강한 탐정이 되죠. 현재의 다일은 이제 사람을 경제력으로 나눌 줄도 알게 되었지만 2년 전에는 정의감에 불타고 세상에 기대하고 또 실망하는 순수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새 인생을 열어준 사람이 탐정사무소 어퓨군맨의 소장 한상섭입니다. 추리력은 없지만 능글맞고 유들거리는 성격을 무기로 여태껏 버텨온 한국형 탐정, 즉 흥신소 사장이죠. 영화나 소설에서 등장하는 탐정은 보통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셜록이나 유서록처럼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외부인으로서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 사건과 무관했지만 의뢰를 받으면서 사건과 관련을 맺는 탐정, 이 오늘의 탐정의 이다일이나 다빈치 코드의 랭던 교수 같은 사람인 거죠. 이 두 경우 탐정 자신만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추리에 관련한 거의 모든 능력이 탁월합니다. 명쾌하고 시원하기는 하지만 탐정의 인간적 매력은 좀 떨어지죠. 그 인간적 매력이 중심인 탐정이 마지막 유형입니다. 탐정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죠. 본 시리즈의 제이슨 본이나 최근에 개봉한 영화 서치의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 데이빗 킴이 이 유형의 탐정입니다. 테이큰의 리암 니슨도 그렇고요. 이 경우 사건을 해결하는 당사자의 직업이 반드시 탐정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중한 능력보다는 해결 의지가 훨씬 중요하죠.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꼭 찾아야 하고요. 오늘의 탐정 속 탐정이 특징적인 것은 이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3가지 유형의 탐정들 혹은 탐정의 진화 양상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다일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첫 사건, 즉 어린이 유괴 사건과 무관한 인물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객관적 해결자로서의 포스를 보여주죠. 나라면 나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서 사건의 피해자가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 스스로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변하고 추리력보다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더 필요한, 그래서 역설적으로 더 열심히 추리를 해야 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그것 말고는 잘하는 게 없으니까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3번째 유형, 피해자이면서 해결자인 탐정이 이 드라마에서는 또 등장합니다. 바로 알바생 정여울입니다. 그녀는 최근에 동생을 잃었고 사건에 대해서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다일 이외에는 말이죠. 그래서 이다일에게 동생 사건을 의뢰하면서 동시에 그의 조수로 취직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한상섭처럼 별 능력이 없는 이다일의 사이드킥인 줄 알았어요. 한상섭이 이다일에게는 없는 유들유들함, 코믹함을 채워준다면 정여울은 몸쓰는 일을 하게 될 줄 알았죠. 헌데 정여울이 더 이상 사이드킥에 머무를 수 없는 사정이 생기고 말았고 그녀는 드라마 전편을 통해서 어엿한 탐정으로 성장해 나갈 겁니다. 저에게 이 세 인물은 괜찮은 배치처럼 보입니다.
장르의 공식은 완벽하게 따라가면 재미가 없고 무시하면 작품 자체가 미묘하고 불편해지죠. 둘 다 웬만해서는 망하는 길입니다. 공식은 비틀어야 재밌죠. 익숙한데 낯설어야 재밌습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비트는 것이고 어디서부터 무시하는 거냐 하는 선은 명확하지 않지만요. 이다일과 정여울이 공식을 비트는 캐릭터 구성이라면 한상섭은 공식에 매우 충실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배분 같습니다. 진부하고 기계적인 인물은 조연이어야 하니까요. 걱정은 이 드라마가 장르의 결합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경찰 청년의 눈빛이 수상합니다. 여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행동이 츤데레의 전형이라는 거죠. 탐정물에서 경찰은 역할이 제한적이고 제한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 역할이란 사건을 물어다주고 중간중간 탐정의 추리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자연스레 설명을 유도하고 탐정이 지목한 범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이죠. 이는 각각 탐정이 못하는 일을 해주고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더는 필요가 없어요. 기대하지도 않고요. 능력 있는 경찰은 캐릭터만 겹칠 뿐이죠. 헌데 오늘의 탐정에서 경찰은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비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최소한 얼마나 위험한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브 플롯으로서 여주인공과 멜로에는 도움이 되겠죠. 조연과 여주의 멜로는 장작이 되어서 여주와 남주의 멜로를 불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헌데 그것을 목적으로 경찰의 능력을 높여놨다면 그게 이 장르에는 도움이 될까요? 이 심각한 드라마에 도움이 될까요? 심지어 잘생기지도 않은 경찰이. 우리나라 드라마는 수사물에서도 연애만 한다는 비아냥을 이 드라마는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르의 결합은 정말 우려 그 자체입니다. 이 드라마는 사실 탐정물에 포장을 한 호러물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맞다면 이 방송사는 월화수목 귀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러블리 호러블리의 호러는 무섭지 않아요. 대신 과거와 현재 사건이 어떻게 될지만 궁금하죠. 반면 오늘의 탐정에서 다루는 호러는 충분히 무섭습니다. 사건에 대한 궁금증이 옅어질 만큼 무섭죠. 이건 무슨 아이러니의 코미디입니까? 표방하는 것도 서로 반대고 달성한 것도 반대예요. 제목하고는. 단지 KBS가 귀신 방송사가 되었을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탐정물이 각광받게 된 배경에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인과관계가 있고 얼핏 얽히고 끊어져 보이는 사실들은 사실 이어져 있으니 실마리를 찾아서 잘 풀기만 하면 모든 비밀은 풀리고 악인은 벌을 받게 된다고요. 헌데 초자연적인 존재가 개입한다면 이는 이성의 범주를 넘어선 겁니다. 이성의 한계 너머의 적도, 해결책도 있어요. 추리력으로는 풀 수 없는 사건을 맡은 탐정, 이것은 탐정 본인에게도 보는 사람에게도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귀신이 막 나오고 귀신을 보는 인간이 막 나오고 사이코메트리도 있습니다. 탐정물의 초능력이나 초자연 현상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작품을 더 이상 탐정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조선 명탐정이, 배트맨이, 소스코드가 탐정물은 아니니까요. 재미의 여부를 떠나서 탐정물은 아닙니다. 제목이 낚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드라마 오늘의 탐정은 추리의 재미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주인공이 아주 뛰어난 추리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귀신에게 인과관계가 무슨 말입니까? 그냥 걔가 그랬다면 그런 거지. 설명을 하려면 할수록 구차해질 뿐이죠. 운명을 공유한다니까. 어떻게 그게 반으로 딱 잘린대. 사주가 그렇대. 사과나무가 그랬대. 뿌리는 하나인데 두 그루라 그렇대. 이렇게 말이죠. 대신 장르적 재미 말고 작품의 재미 면에서는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이다일의 능력이나 성격을 소개하는 장면은 경제적이면서도 명확했습니다. 김원혜의 롤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물론 그 모든 농담이 단 하나도 웃기지는 않았지만 이게 어디 연기 문제겠습니까? 저는 김원혜 아저씨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웃겨요. 공들여 고르고 썼을 첫 사건 자체는 유괴라는 사건의 종류도 범인의 캐릭터도 진부했지만 대신 범죄에 있어서 정해진 선이 없다는 점은 매우 좋았습니다. 첫 회에서 어린이도 개도 죽어버리거든요.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린이와 개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건 미국의 암묵적 룰이지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지켜도 되잖아요. 어차피 다 픽션인데. 진짜 죽는 것도 아닌데. 이야기를 꾸밀 때 작품 외적인 제약은 적을수록 이야기는 풍성해지는 법이라서 저는 애와 개가 죽는 장면을 보면서 이 드라마 정말 재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그 예상은 현실이 되었죠. 주인공 이다일이 맡게 되는 사고 역시 워낙 흔한 설정이라서 같은 설정의 작품을 5개도 더 언급할 수 있어요. 작년에 끝난 작품도 있고 최근에 개봉을 기다리는 작품도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설정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막상 그 장면이 나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그것도 엄청 예상을 못했어요. 진부한 설정이라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 장면을 보고 앞에 나왔었던
눈치는 못 챘지만 분명히 힌트였었던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아, 그런 거였어? 하게 되면 그건 잘 짜여진 극본인 거죠. 오늘의 탐정은 그 어려운 걸 성공했습니다. 이 정도 필력의 연출력이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계속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월화의 러블리 호러블리를 봅니다. 이어서 수요일에 보는 최다니엘과 박은빈, 김원혜의 연기는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영리한 배우들이 있을까요? 모든 대사가 정확하게 들리는 것도 감동인 이 시절에 이 배우들은 매 씬, 매 시퀀스, 아니 한 쇼트 안에서도 목적이 분명한 연기를 해요. 각 행동과 대사가 지향하는 바, 어떤 감정이나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들을 관통하는 감정을 인지하고 결정적으로 장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매우 정확한 연기를 합니다. 분명한 발음과 안정적인 발성은 기본이고요. 이렇게 배우 대신 인물이 보이게 되면 그것이 깨질까 불안해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물의 감정을 이입하게 되고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죠. 아직 주요 출연진 중 하나인 이지아는 제대로 연기를 보여주지 않았고 국과수 부검이가 살짝 불안하기는 하지만 주요 배우들을 볼 때 이들도 잘 해줄 거라 믿습니다. 심지어 경찰 청년의 연기도 좋으니까요. 특히나 박은빈은 놀라웠습니다. 경력이 오래된 배우이기는 하지만 한 20년쯤 됐다고 해요.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기회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아마 일부 마니아층이 아니면 얼굴도 목소리도 낯설 겁니다. 헌데 미니 시리즈 주인공으로서 손색 없는 미모도 미모지만 낮고 안정된 목소리는 신뢰를 주고 때로 젊은 활기나 패기가 느껴지다가도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처의 처연함을 모든 장면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발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원혜는 글쎄요. 작가가 코미디에 재능도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요. 신선하지도 재밌지도 않은 농담만 줄기차게 하고 있으니까요. 1시간 내내 나올 때마다 농담을 하는데 그중 단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웃기지 않았다면 차라리 배우에게 애드립을 허용하는 게 어떨까요? 성동일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SNL 짬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 배우의 대사는 빈칸으로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원혜가 웃기면 작가 본인이 썼다고 우겨버려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윈윈이죠. 최다니엘은 이상하게 슈퍼맨이 떠오릅니다. 안경을 쓰면 기자 클락 켄트, 벗으면 강철의 사나이 그 슈퍼맨 말이죠. 생긴 게 좀 닮지 않았나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얼굴이 각진 게. 단 최다니엘은 슈퍼맨과는 정반대죠. 안경을 쓰면 잘생기고 멋있고 지적인 데다가 카리스마까지 넘치는데 안경을 벗으면 누구지? 동네 덩치 큰 백수 삼촌 같은 남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안경 좀 써주시길. 플리즈. 썼다 벗었다라도 해주시길. 최소한. 그렇게 되기만 하면 연기도 드라마도 훨씬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로코와 막장을 벗어나 보자는 한국 드라마의 도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오늘의 탐정은 그 도전에서 거둔 작은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르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랑 이야기에 지치신 분들, 박은빈을 믿고 따라왔던 사회적 소수 여러분, 수요일과 목요일 10시는 KBS 2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대중문화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